안녕하세요. 우테코 백엔드 코치 99입니다. 웹사이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HTTP 캐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HTTP 캐시란 무엇일까요? HTTP 캐시는 특정 요청의 응답을 저장했다가 재사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응답을 왜 재사용할까요? 이 응답을 재사용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클라이언트가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HTTP 서버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먼저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다시 응답을 반환해 주는 형태로 쓰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놨다가 다시 그걸 그대로 내가 저장해 둔 곳에서 빠르게 불러오면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들이 줄어드니까 서버의 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캐시를 저장할 때는 URL 기준으로 저장을 해요. 요렇게 그리고 HTTP get 메서드를 캐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캐시 스펙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캐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프라이빗 캐시가 있고요, 쉐어드 캐시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캐시는 그냥 간단하게 웹 브라우저에 있는 캐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 당연히 접근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캐시에는 사용자의 개인화된 응답을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래서 프라이빗 캐시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프라이빗 캐시 설정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응답에 이제 어소라이제이션 헤더가 있으면은 서버의 응답에 어소라이제이션 헤더가 있으면 프라이빗 캐시에 저장이 되지 않으니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쉐어드 캐시인데요. 쉐어드 캐시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쉐어드 캐시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록시가 있고 매니지드가 있습니다. 이 프록시 캐시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 HTTP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간에서 요렇게 메시지를 요청을 전달해주고 서버의 응답도 요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록시 캐시는 개발자들이 직접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HTTP 캐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HTTP 헤더를 통해서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쉐어드 캐시 중에 프록시도 있고 매니지드도 있다고 했는데, 이 매니지드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니지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리버스 프록시 또는 CDN을 말해요. 리버스 프록시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하신 엔진X를 리버스 프록시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CDN은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나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진X에서 캐시 관련 설정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관리 가능하고, CDN도 CDN 제공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대시보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캐시에 관련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동작을 제어를 하실 수 있다. 자, 다음은 캐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자, 서버에서 최신 응답을 내리기 전까지는 저장해둔, 캐시를 해둔 응답을 계속 써야지 웹사이트 성능이 향상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응답이 언제까지 유효하냐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응답 헤더에 언제까지 캐싱해도 되는지 표시를 해줘요. 이게 205K인데 데이트 헤더가 있고, 여기에 응답을 생성한 시간을 써놔요. 시간 날짜를. 그리고 어떻게 캐시하라고 캐시 컨트롤 헤더를 표시를 해주고, 최대 언제까지 살리면 된다, 언제까지 유효하다, 60만 4,800 단위는 초입니다. 초까지인데 60만 4,800초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생성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동안 캐싱해도 된다고 서버가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효한 캐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프레시 상태라고 하거든요. 캐시에도 이제 응답에도 상태가 있어요. 프레시하다. HTTP 책들은 신선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선하다는 표현이 저는 보통 음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저는 상태니까는 최신 상태 또는 유효한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효하다. 그래서 이 맥스 에이지 기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프레시 상태고, 이 일주일이 지났다 하면은 스테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오래된 또는 만료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아이고, 글씨 너무 이상하다. 만료. 네,
이 외에도 캐시 유효기간 표시를 할 때 expired라는 거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얘는 이제 잘 안 쓴다. HTTP 1.1 이전에 쓰던 헤더인데 지금은 뭐 HTTP 1.1이 잘 퍼져서 그건 잘 안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캐시를 그러면은 바로 날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오래된 응답을 계속 써도 되는지를 서버에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걸 이제 재검증이라 그러는데 번역하면 그냥 유효성 검증, 밸리데이션이 될 수도 있고 재검증, 리밸리데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오래된 응답을 갱신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재검증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부 요청이라 그래서 if modified since 이건 날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이 날짜가 지났는데 갱신해야 되니? 이거 확인하는 거고 if not match라고 해서 태그 값을 받아서 그가 기준으로 이제 재갱신해야 되는지 재검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은 먼저 if modified since를 보시면은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서 요런 응답을 받았어요. 205K 떨어졌고 요때 만들었고 캐시 컨트롤은 최대 3600초라고 했죠. 초니까 이거는 1시간이겠네요. 1시간 동안 유효한 친구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 날짜는 요거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다시 요청을 보낼 때 요 last modified 날짜를 요렇게 if modified since라는 헤더에다가 넣어서 보내줘요. 1시간 이후에 만료된 거잖아요. 그죠? 만료가 됐으면은 다시 캐싱해야 되는지 재검증을 거치는데 이때 if modified since 헤더에다가 last modified 받아온 날짜를 넣어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이거를 갱신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 304 수정할 필요 없다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시 알려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쓰면 된다고 알려주고 만약에 갱신해야 되면은 다시 뭐 205K 해가지고 이런 응답값이 나오겠죠. 잘 보시면 304는 응답값이 없어요. 날짜를 기준으로 갱신해야 되는지 재검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날짜나 초 단위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밀리세컨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캐시를 더 최신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이제 응답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초 단위까지만 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태그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에 이제 해시 값을 넣는 건데 브라우저가 또 서버를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에서 205K 반환을 해주고 이건 생성 날짜고 이번에는 태그 번호 이 태그라는 헤더에다가 어떤 해시 값을 넣어줘요. 뭐 해시 값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캐시 컨트롤러 최대 3600초까지 유효하다. 1시간이죠. 유효하다고 알려줍니다. 응답 받은 날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 다시 요청을 보내면 그때는 if not match라는 헤더에다가 이 태그 값 받아온 거를 넣어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 판단해서 갱신할 필요 없으면 또 304 스테이터스 코드를 내려줄 거고 만약에 갱신해야 되면은 205K의 응답 리스폰스 바디를 담아서 갱신하라고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초 이하로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캐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재검증 중에 강제 재검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항상 최신화를 하고 싶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캐시 컨트롤 헤더에다가 노캐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서버한테 재검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last modified가 있고 요 날짜로 요 태그 값을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을 보내서 갱신해야 되니 200을 내려주는 거고 아니면 304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캐시에서 항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버한테 물어보고 나서 캐시 저장해 놓은 걸 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는 강제 재검증을 하고 싶으면은 노캐시를 넣으시라. 예전에는 이제 캐시 컨트롤 헤더에다가 맥스 에이지를 0으로 주고 머스트 리밸리데이시라는 값을 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HTTP 1.1 이전 구현체들이 노캐시에 대한 처리를 요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노캐시로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HTTP 캐싱을 학습하시다 보면은 노캐시
말고도 노스토어도 만나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캐시 아예 저장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노스토어가. 노캐시는 그럼 캐시에 일단 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노스토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스토어를 쓰면은 브라우저가 가진 이점을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백, 포워드 캐시를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소스를 노스토어 하지 마시고 노캐시를 활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앞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일반적인 캐싱 패턴, 어떻게 일반적으로 캐싱을 쓰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캐시 컨트롤에 이렇게 써줍니다. 노캐시를 보통은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캐시 컨트롤을 안 써주면은 휴리스틱 캐싱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브라우저나 프록시 서버에서 임의로 캐싱을 할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캐싱이 발생한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캐싱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수정한 응답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죠, 제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캐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또 개인화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럴 때는 노캐시랑 프라이빗을 같이 넣어주시라. 캐시 컨트롤에 노캐시, 프라이빗을 넣으시면은 됩니다. 이게 기본 설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노캐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어디다가 그럼 캐시를 적용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런 JS 파일이나 CSS 파일 같은 정적 리소스를 캐싱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뭔가 수정사항을 새로 배포하기 전에는 절대 내용이 바뀌지 않을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최대한 오래 캐시하면서 새로 배포됐을 때만 바로 캐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URL을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요. 요거를 URL, 그다음에 우리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제가 캐시를 할 때 캐시 키로 URL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이 URL을 다른 걸 주면은 요 캐시가, 요 파일 자체는 캐시를 하지만은 다른 URL에 파일로 교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캐시 무효화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캐시 버스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처럼 파일명을 bundle.js, build.css라고만 하면은 이걸 새로 배포했을 때 이전에 캐시가 계속 남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URL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보시면은 bundle.v123.j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쿼리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버전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버전으로 주면은 이 버전을 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죠. 파일명에 뭐 넣어줘도 되고, 아니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시 값을 주면은 내가 따로 버전 관리를 안 해도 돼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정적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버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URL이 바뀌니까는 자연스럽게 최신 리소스로 배포가 될 거고, 우리가 새로 배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길게 캐시를 할 수가 있겠죠. 캐싱 기간을 최대, 맥스 에이지를 최대 기간이 1년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보통 1년으로 설정해두고 배포할 때만 URL을 바꿔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적 파일들은 캐시 버스팅이라는 캐시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정할 거냐를 보시면 이 태그를 사용합니다, 보통. 그래서 캐시 컨트롤에다가 최대 기간으로 맥스 에이지를 잡는다고 했었어요. 이게 1년이거든요. 1년을 초로 환산한 거고요. 퍼블릭으로 해서 중간에 쉐어드 캐시도 쓸 수 있도록 써놨네요. 그리고 캐시는 해시 값으로 이렇게 설정해놨고, 라스트 모디파이드도 써놨는데, 이 태그랑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얘를 써준 이유는 캐싱 외에 뭔가 크롤링 할 때도 이 라스트 모디파이드 헤더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할지 말지를 또 판단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표시하실 수 있으면 얘도 표시하셔도 좋다. 또 이뮤터블이라는 헤더 값도 있는데, 뭐냐면 다시 로드할 때 유효성 검증을 막는 용도로 쓰는 건데, 얘는 지원을 하지 않는 서버가 있을 수도 있어서 꼭 필수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메인 리소스인데요. 메인 리소스는 요 HTML 파일을 말하는 건데, 요 HTML 파일에서 우리 정적 파일이었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요 CSS는 캐시 무효화 전략을 쓴다고 했었는데, 이 메인 리소스에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전략을 이 캐시 컨트롤에다가 노캐시를 넣어줍니다. 프라이빗이랑 넣어서 그냥 캐시를 안 하고 그냥 최신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캐싱을 해도 괜찮은 메인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태그를 넣어 주셔서 강제로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캐시랑 같이 써주시면은 서버한테 이게 유효한, 캐시를 해도 되는 유효한 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캐시를 했다 안 했다를 할 거잖아요. 200을 받으면 이제 갱신하는 거고, 304 하면은 그냥 캐시 써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HTTP 캐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무에서 HTTP 캐싱을 사용하려면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좀 더 HTTP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요 책 있죠? HTTP 완벽 가이드 책을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 MDN HTTP에서도 이 캐싱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번역본 말고 이 영어로 된 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직접 와서 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